교수님께서 2016년 대선은 구조 대 트럼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유권자가 구조적인 문제가 더 심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좀 제가 지금부터 궁금한 거는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 연설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사를 비교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좀 다른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제가 들어보고 키워드를 싶어요. 하나를 뽑으면 두 개의 연설문에서 연대, 솔리데리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원이가 한번 찍어서 올린 프로그램이긴 한데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고별하는 시점에서 그게 1월 10일인가 뭐 그랬죠. 아무튼 고별하는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경제적인 불평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인종주의적인 문제, 인종적인 분열, 차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 팩트 자체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분열이 있는 거죠. 인식이나 정체성의 분열, 여러 가지 분열이 있죠. 그런데 솔리데리티라는 단어가 취임사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에 나와요. 취임사에 나오는데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와요. 그래서 취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하는데 취임사는 일반적으로 선거를 치렀잖아요. 선거를 치르면 다 분열되게 돼 있어요. 경쟁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경쟁을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것이냐. 그래서 선거라는 게 제의, 리추얼에 가까운 거니 제사 지내는 것처럼 민주주의로 치면. 그래서 정책 결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쟁도 하고 여러 가지 경쟁도 하지만 통합된 미국으로 새롭게 나아가자라는 이제 단합이나 통합의 얘기를 하고 미래 전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임사의 대상은 전 국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취임사,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서 적어도 주류 언론의 평가는 가혹할 정도예요. 왜 가혹하냐면 후보 지명 수락 연설과 바뀌지 않았어요. 기본 토대가.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가 됐을 때 했던 연설의 핵심이 Forgotten Men and Women을 자기가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잘못됐느냐?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망가졌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느냐? 단순하게 경제적으로만 망가진 게 아니라 범죄에 의해서, 테러에 의해서, 이민자들에 의해서 망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망가진 거를 고치는 구호는 뭐였냐면 법과 질서였어요. 법과 질서를 전면에 띄운 거거든요. 그게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이 미국의 현실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그리고 있다. 미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범죄율도 80년대나 9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의 도시의 범죄율이 상당히 높았던 건 사실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범죄율은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범죄의 문제도 좋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4몇 %, 5%가 안 돼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테러의 위협, 범죄의 위협 이런 식의 이제 미국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썼던 표현이 그 취임사의 쭉 형태를 보면 흐름을 보면 내용을 갖고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뭐 쭉 그 전직 대통령들 다 와 있으니까 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로 넘어갔던 건 이거는 하나의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권력이 승계되는 게 아니라 워싱턴에서 이스태블리시먼트가 갖고 있던 권력을 일반 피플에게 돌려준다. 똑같은 피플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엔타이 이스태블리시먼트 반기성 질서 내 표현으로는 트럼프 우선주의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트럼프 우선주의가 강력하고 트럼프가 강조했던 건 이 포같은 피플, 잊혀진 사람들, 기축 민중들
기축 민중들이 당하고 있다. 두 가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워싱턴의 그 팔로티션들, 기성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만 잘 살고 이 대다수의 미국의 기층 고통 사람들은 못 살고 있다라는 거니까 기성 정치인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들어간 거고요. 또 하나는 외국에 대한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지라는 표현을 써서 외국이 다 그러니까 대단히 배회주의적, 국수주의적, 뭐 진고이스틱, 뭐 엄청난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외국이 다 들어와서 일자리 뺏어가고 안전을 해치고 이게 기본적인 구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솔리데리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하나로 단합했을 때 솔리데리티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솔리데리티가 나오는데 문제는 오바마에서 솔리데리티는 민주주의가 되기 위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적인 차이도 없어야 되고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오바마의 고별 연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솔리데리티는 백인 우선주의에 가까운 솔리데리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솔리데리티는 미국 사람들이 단합하면 된다. 근데 단합하는 거는 오바마는 다 다름 차별을 인정하고 오바마의 경우에 민주주의의 주인은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yes we can이죠. 근데 트럼프는 일종의 그레인맨 티어리예요. 그러니까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도 나만이 이 시스템을 구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걸 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당하고 있는 걸 구세주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은 더더욱 아니고 워싱턴 기성 질서 전체를 뒤집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대외 정책 전체를 아메리카 퍼스트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고 서로 토론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자가 아니에요. 내가 답을 알고 있다. 내가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서 내가 다 협상하고 흥정해서 구해주마. 그래서 그 취임사의 표현이 카니지라는 표현을 썼고 취임사에 나온 게 대살육. 미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카니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취임사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뭐 시리아 내전 상태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이 트럼프의 인식하고 미국의 현실과 차이가 너무나 많은 거죠. 범죄율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러스트벨트의 일정한 백인 중하층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준은 예전에 잘 살 때 고등학교만 나와도 포드 자동차 가서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집을 살 수 있고 애들을 다 할 수 있고 예전에 좋았던 시절이니까 그 시절에 비하면 일정의 뭐 절망감, 좌절이 큰 건 맞아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이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마치 이 카니지란 표현은 미국이 내전에 있거나 대공황의 와중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인맨 티어리니까 그래서 내가 구해주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내식의 해석을 하면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요. 그럼 일자리 주마. 4% 성장시켜 주마. 이런 거예요. 그럼 4% 성장하는 방법은 내가 알아.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와? CEO들을 데리고 와요. 대기업에.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비판이 아니 보통 사람들 중하층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다 월가에서 돈 번 사람들 부동산 재벌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왜 데리고 오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쓰는 표현은 best를 쓰겠다는 거예요. 국무장관? 외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석유 회사에서 베스트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솔리데리티라는 건 그러니까 군대도 안전은 Great American Military가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의 조건에 대해서 누가 토론하느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뭐 굳이 이게 비유가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지만 리바이어던이 탄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이라는 개념이 홉스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 정치사상에서 리바이어던이 국가가 없을 때 개개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개인이 자기의 생명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정부라는 괴물에다가 권력을 이양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라는 그레인맨이 구세주가 해주는 건 일자리와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트럼프에게 반박할 자유가 있느냐? 물론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따져보면 이 티어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데리티의 내용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종의 내식으로 하면 리바이어던 아니면 그 연성 파시즘의 탄생이다. 네, 연성 파시즘의 탄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단히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에요. 그리고 내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각 구성이 어떻게 라틴계가 하나도 없냐. 이게 이제 화이트 퍼스트를 거의 대변하는 거거든요. 내각을 구성할 때 우리나라도 지역 안배, 여성 안배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완전히 화이트 퍼스트야. 물론 이제 인도계 그 니키 헤일리인가 그 사람이 유엔 대사로 들어가고 조금씩 다른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내각에 이렇게 다양성이 떨어진 내각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역대 내각 중에서 IQ가 제일 높은 내각이다. 이게 최근에 트럼프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스트 IQ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내 해석인데 그레인맨 티어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고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일자리 주고 안전을 지켜주마. 이게 일종의 리바이어던. 제일 놀란 건 법과 질서를 확립한다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대한 권위 존중해야 된다. 법과 질서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가는 얘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평화적인 시위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근데 트럼프의 화이트하우스에 주요한 이슈로 여러 가지를 띄워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과 질서에 대한 거고 그 법과 질서에 대한 거를 들어가서 보시면 경찰력이 강화돼야 되고 경찰을 일반 시민이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의 임무는 폭도들 아니면 그 폭동을 일으킨 시위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드는 게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경찰청장이 이런 얘기를 해도 전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의 멘탈리티 자체가 트럼프 페스트리라는 멘탈리티 자체가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게 내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모순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스태블리시먼트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취임사에 특히 나온 거는 권력을 일반 민중에게 돌려주겠다는 얘기인데 트럼프의 행태는 이스태블리시먼트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트럼프 파운데이션의 문제도 있고 트럼프 그 기업의 이익하고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이익하고 공익과 사익의 구분이 거기에 대한 주류 언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제3자에게 신탁을 해요. 백지 신탁을 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에 들어간 사람이. 근데 지금 백지 신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부동산 회사를 아들 둘이 운영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기성 질서에 대한 부패 청산인데 사익과 공익 트럼프의 행태 자체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호텔 지은 거에 전 세계에 호텔을 짓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 정부들이 트럼프에게 일정하게 특혜를 원하면 그 호텔을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 안전장치들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뭐 첫째 딸인 이방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위가 지금 공식적으로 참모로 들어오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거 이제 영어로 conflict of interest, 공익과 사익의 그 구별이 없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당장 취임식에 참여한 군중의 숫자를 가지고도 주류 언론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언론하고의 마찰은 계속 될 테고요. 그다음에 취임사에 나타난 걸 보면 공화당이 취임사에 나타난 걸 보면 자기가 소수 대통령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300만 표 가까이 진 대통령이면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포섭할 것이냐에 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솔리데리티 이 안에서 그냥 단합해라. 애국주의, 미국의 민족주의 이름으로 단합해라라는 얘기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경찰력에 대한 강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바마 때 흑인들을 백인 경찰 아니면 흑인 경찰이라도 그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더니 경찰의 이제 그 폭력에 의해서 흑인들이 사망한 케이스가 많았고 그에 대한 일종의 도시 폭동에 가까운 전 미국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흑인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경찰의 운용이 인종주의적인 차별로 흐르지 않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어요. 지금. 네,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신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자기 자랑이 너무 많고요. 대통령 치고 자기 자랑이 너무 많고 거의 병적이에요. 정신병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졌고 선거인단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임사 자체는 자기를 미는 핵심적인 지지층, 그 절망과 분노에 있는 백인 중하층이 계속 타깃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의 스타일은 기존에 지켜야 되는 걸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대선 운동 과정에서도 나왔던 게 소득세 공개 안 했고, 여전히 공개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족벌이에요. 우리로 치면 가족 족벌 운영체제인데, 이 운영체제의 경제적인 사익하고 대통령이 되면서 이 경계에 대한 구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주류 언론과도 싸우고, 공화당하고의 관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임사만 갖고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거로 보면, 공화당도 그냥 이스태블리시먼트의 하나예요. 그럼 공화당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냐?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기층 민중, 자기를 지지하는 백인 중하층과 거기를 타깃으로 해서 가면 공화당은 그냥 바이패스 하는 거예요. 우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과도할 수는 있지만 일반화를 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에 있었던 모든 규범 관례를 다 깨고 있어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 깼잖아요.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 그 다음에 이민자에 대한 발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도 반성하지 않았고 이들을 포용하겠다는 청사진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행태, 언설, 그 다음에 화이트하우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고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한편에서 얘기하는
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탄핵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그냥 리버럴들이 억울해서 하는 전망만은 아니에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예. 생각하시는데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콘크리트 지지층만을 타깃으로 계속해서 유세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이라서 취임사에서는 그래도 통합을 강조하는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언사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뭐 눈 가리고 아웅식의 연대감 정도를 언급했던 걸로 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진짜 곧 도래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또 쉽사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